제목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원순열 가기 전에 거야. 우리 구별을 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무엇을 갖다가 고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뭔 소리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을 법한 내용인데 내신 문제 같은데 이런 거 나왔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명이 있어. 이 6명을 3명 이렇게 구성된 2개의 조로 조편성을 봅시다. 이런 조편성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을 수 있거든요. 난 안 했는데라고 하면 지금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개의 조가 이렇게 있는데 최초에 아무도 여기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3명 들어갈 자리만 만들어 놓고 여기 3명 들어갈 자리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조는 아무도 없으니까 최초에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6명이 이제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있는 거야. 아무나 이렇게 붙잡고서 너 어디가 더 좋은 데 갔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봅시다. 그럼 걔가 상식적인 애면 아니 여기가 됐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얘기 자체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래 너 아무데나 가봐라고 했어. 그럼 걔가 가는 방법의 가치는 몇 가지인 거야? 2가지가 아니고 구별이 되면 2가지인데 이건 현재 구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1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A라는 애를 붙잡고서 너 어디 갈래라고 하면 아무데나요 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내가 걔를 갖다가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A를 갖다가 A를 고정시켜 볼게. 이 고정시키는 방법은 현재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1가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자꾸 여러분들 느낌적으로는 아니 2개가 있으니까 1가지가 아니라 2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자꾸 여러분들도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구별해서 그런 거야.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디든 똑같아요가 나오게 될 테니까 나 아무데나 갈래요가 돼서 1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앉아있어? 그럼 이제 B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이제 B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아무데나가 아니지 이젠. 왜냐면 어떤 데에는 A가 조편성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A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뭐 함으로써? 고정을 함으로써 A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아, 이제부터 구별 시작된 거죠. 내가 그래서 고정을 갖다가 뭐라고 해놓은 거예요? 구별의 도구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놓으면 되겠는데? 그럼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별이 됐으니까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남은 5명 중에서 A와 함께 아래 몇 명 뽑아버리면 2명 뽑아버리면 나머지 3명 어디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남은 자리에 그냥 자동 배치되면 그만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와 조를 이룰 2명 선택이야. 이렇게 선택하는 게 바로 NCR인 거죠. NCR이 바로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 주는 거잖아. NCR이 원래는 N 컨비네이션 R인데 선택이라는 느낌을 살리려고 N 초이스 R이라고 읽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남은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 갖다가 2명을 뽑아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모두 이루어져야지 전체가 완성되는 거니까 곱하기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답자체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를 구한다고 하면 5, 4 여기 개수만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써준 다음에 이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조편성의 방법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궁극적으로 누굴 이야기하려고 원순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원순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그렇게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원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원순열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든 모의고사 문제나 혹은 그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써있냐면
회전해서 같아지는 애들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런 원순열이야. 그런 원순열인데,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따지지 맙시다. 학교 선생님도 흥분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내가 왜 갑자기 저 고정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원탁에 탁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탁자에 내가 어떻게 놓을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갖다가 같은 간격으로 배치시켜 놨습니다. 내가 왜 같은 간격으로 표현했냐면, 같은 간격이 아니면 또 뭐가 돼버리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구별이 되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인 겁니다. 회전에서 같아지는 애들은 같은 것으로 봐. 자,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뭐 여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좀 한강 보이고 이러면 어디 딱 구별이 돼버리잖아요. 여기 정면에서 한강 보이는데 한강 저기서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구별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거는 고려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뭐만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원탁만 있다고 고려했을 때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8개의 자리에 A, B, C, D, E, F를 갖다가 내가 뭐 해버리려고, 앉혀버리려고, 8명을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최초에는 어떻게 돼요? 최초에는 모든 자리가 구별이 안 되죠. 모든 자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 할 거야? 고정을 할 거야. 그래서 그 8명의 애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딱 붙잡아가지고 너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걔가 여기서 대답할 것과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된다고. 그 8자리 중에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 아무데나 갈래요? 라고 대답해야 정상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 아무데나 앉히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야? 8개가 아닌 거야. 8개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건 저 8자리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구별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고요. 최초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고정하는 방법의 가지수. 현재 고정하는 방법의 가지수 몇 가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애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 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나머지 몇 개의 자릿수가 7개의 자리가 다 구별이 돼. 왜? 여기는 A의 왼쪽에 있는 거, 여기는 A의 오른쪽에 있는 거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 여기는 A보다 한 칸 떨어져서 왼쪽에 있는 거, 한 칸 떨어져서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는 2칸 떨어져서, 여기 2칸 떨어져서, 여기는 정면으로 바라본 거. 이렇게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남은 자리에다가는 남은 7명은 그냥 나열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구별된 상태에서 배열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걔네들 7명에다가 7명 배열해 주는 거라서 7 팩토리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게 모두 이루어져야지 원순위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7 팩토리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 내가 뭐 하면 일반화 시켜볼게요. 일반화 시켜보게 되면 결국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같은 간격으로 이제 n개 원순열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구별이 안 되는 상태였다면 고정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야, 현재? 한 가지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배열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배열하는 것 자체는 얘 고정시켰으니까 나머지 몇 명이야? n-1명이잖아. 그 n-1명에 대해서 팩토리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원순열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고정을 이용하여 원래 최초에는 뭐가 됐었던 거예요? 구별이 안 됐었던 애들 갖다가, 즉 원순열인 상태를 갖다가 뭐? 직순열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상황이에요. 원순열을 갖다가 풀어주는 핵심적인 상황은 고정을 이용해서 구별시키도록 만들어서 뭐 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까? 직순열로 바꿔준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냐면 얘를 갖다가 일단 그냥 나열하면 직순열로 나열해버리면 원래 뭐가 나오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이 나오게 될 텐데 회전시키다 보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다 똑같아져서 n가지가 하나로 같아져 라고 해서 n 팩토리얼 n으로 나눠서 이거라고 써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요 고정의 아이들을 갖다가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얘네들 가지고 연습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형한 문제들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런 문제들 어떨까? 요렇게 다리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여기 안쪽 탁자에는 이렇게 3명이 앉을 수 있고요. 바깥쪽 탁자에도 이렇게 3명이 또 앉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6명을 갖다가 이 6자리에다가 앉히는 방법의 가지 수는 몇 가지야? 라고 하면, 자, 이제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안에 앉고 싶어요? 밖에 앉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고정시키는 방법의 가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거 접근 1입니다. 이거 최초에 고정시키는 방법의 가수는 아까와 같은 한 가지가 아닌 거죠. 아까는 아무데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요, 밖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2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뭐 아니요 뭐라서 안 또는 방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하나 앉혀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 자리와 얘 자리는 이제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깥쪽 애들끼리는 구별이 안 됐었던 건데, 얘를 앉히는 순간 바깥쪽 애들도 구별됐고 안쪽 애들도 구별되니? 구별이 되지. 왜? 얘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흐흐 하고 있는 이 자리랑 좀 떨어져 있는 이 2자리는 다 다른 자리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은 몇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열하는 건 몇 개? 5개를 갖다 나열해주는 거니까 5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물론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있냐면, 지금 안과 밖으로 구별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까 조편성 하듯이 안에 앉을 애들, 바깥에 앉을 애들 갖다 뽑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앉을 인원 선택. 안에 앉을 인원 선택해버리면 걔는 뭐야? 얘는 안과 밖으로 구별된 상태이기 때문에 6명 중에서 3명을 일단 선택을 해줬어. 6명 중에서 3명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안에서 원순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3명을 앉는 거는 최초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걔 구별시켜놓는 거 이번에 한 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놓는 거야? 나머지 2명 자리 배치시켜주고, 밖에서 원순위를 시켜줄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안쪽에 다 앉혀놨기 때문에 이젠 다 구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에 애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바깥에는 같이 다 구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순위라고 썼지만 사실은 그냥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애들이 없어서 다 구별이 됐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 곱해놓은 거나 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편한 거로 가시면 돼요. 상황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벌써 고정시키는 아이디어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럼 요거 말고 또 요건 어떨까요? 맨날 원순열로만 앉지 말고 우리 다각형에 한번 앉아보자. 정사각형 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더럽게 많네. 요렇게 12명을 한번 앉혀볼게. 12명 앉혀볼게. 생각하면서 대답해봐봐. 내가 이 고정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쓸 수 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어떤 애한테 붙잡고서 야, 너 어디 앉을래? 라고 물어보면 걔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몇 가지야? 3가지죠. 왜 3가지야? 여기 앉는 경우. 여기는 왜? 오른쪽 여기가 모서리잖아.
여기는 가운데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애잖아. 여기는 왼쪽에 있는 애잖아. 여기는 다시 오른쪽이 뾰족한 거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얘랑 똑같은 상황이고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 최초로 고정하는 분모의 가치는 몇 가지인 거예요? 이때 세 가지인 거지. 세 가지로 내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박아놨다면 이제 남은 몇 자리는 나머지 나열하는 거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11팩토리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것도 가볼까? 어떤 병신 같은 문제집 같은 거 막 찍 그어놓고 막 병신 소리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찍찍 그어서 세 개 이렇게 하는데 그 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잖아. 물어보자. 자, 현 상황에서 지금 몇 명을 갖다가 안 치는 거예요? 10명을 안 치는 건데 이 10명을 안 칠 때 어떤 애를 붙잡았어.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가서 앉을래?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몇 가지인 거야? 5가지죠. 이제 이해 가니? 구별되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뾰족하네. 여기 친구들이 있어. 여기 왼쪽이 뾰족하네. 얘는 오른쪽이 뾰족하지만 얘랑 같진 않잖아요. 왜냐면 얘는 두 명 앉는 자리에서 오른쪽이 뾰족하고 요거니까. 또 얘가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지, 상황 자체가. 이런 식인 거라서, 이때는 고정의 방법의 가지수 몇 가지인 거야? 5가지고 나머지 배열하는 거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나머지 나열하는 것은 이제 9가지 나오게 될 테니까 제 9팩토리얼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되는 거지. 이것도 물론 그 문제집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12팩토리얼로 하고 뭐 4로 나눈다. 얘는 10팩토리얼로 하고 뭐 5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5로 나누는 거 맞나? 10팩토리얼로 하고 2로 나누겠구나. 2로 나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 2로 나누는 게 근거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고정시키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신경 써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다는 걸 여러분들 인식해 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한번 필기해 볼래? 근데 얼추 거기 웬만한 거 써있긴 할걸? 보시면 지금 6페이지에 원수열 이야기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n-1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게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n-1 팩토리얼 옆에다가 뭐 곱한다고 1 곱한다고 써놓고 그 1이 바로 뭐야? 고정의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열을 나열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요거 비슷한 거 이쪽에 써 있죠. 요거 되어 있고 이거 두 번째 내용 다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경우이라고 되어 있고 원수열의 수 곱하기 회전하여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놨는데 그 회전하여 서로 겹치지 않는 자리의 수가 바로 여기고요. 고정하는 방법의 가지수인 거예요. 특정한 애를 갖다가 고정하는 방법의 수가 회전하여 서로 겹치지 않는 자리의 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리고 이거 학교에서 요 정도 진도를 나갔다는 거잖아, 지금 상황 자체가. 자, 이제 요거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그럼 바로 원수열 문제를 조금 풀러 가보도록 할까요? 저기 8페이지에 대표 예제 풀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래요. 서로 지금 5명의 이제 학생들이 왔는데 원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답니다. 근데 그 8명이 다 앉는 게 아닌가 봐. 의자가 5개밖에 없으니까.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택하래. 야, 그럼 말이 5명을 선택하는 거지. 몇 명만 더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3명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A, B는 포함했으니까. 그러면 선택하는 거 아까 우리 얘기했었는데 초이스 NCR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은 몇 명 중에서 그러니까 의자에 앉을 학생 선택 의자에 앉을 학생을 선택하는 건 남은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몇 명을 더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3명을 더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탁자에 앉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하는데 A와 B가 뭐 한답니까? 이웃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웃하도록 앉히는 방법의 갈수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고민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지만,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웃하도록 배열할 때 어떻게 접근하게 되냐면, 이웃하는 애들을 한 묶음으로 처리해 주세요. 어차피 함께 세트로 움직일 테니까. 일단 한 묶음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에서 나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를 갖다가 한번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냐면 자체 배열을 고민해 줘야 돼요. 뭔 소리냐면 지금 A, B를 갖다가 한 묶음과 나머지 하나, 둘, 셋 얘네들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제 원순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A, B 한 묶음으로 처리해 놓고 나머지 3명이니까 몇 명 원순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야. 4명 원순위를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라고. 4명 원순위를 하는 상황인 거니까 1명 고정시키고 나머지 3명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배열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게 A, B 무엇? 이 A와 B가 자리 바꾸는 건 내가 생각 안 한 거잖아. 그냥 한 묶음으로 처리해버렸었으니까. 그래서 A, B 자체 배열해주는 거죠. 그래서 A, B 자체 배열하는 방법에 갈수록 몇 가지인 거예요. 투명사 자리 바꾸는 거니까 이펙토리얼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내가 한 번은 정리하겠지만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써서 경우의 수를 처리해 주는 건데, 이거 모든 상황이 다 이루어지려면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누구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 곱하기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네를 다 계산해 준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6, 3이 20이고 3팩토리얼이 6이고 얘가 2 나오게 될 테니까 답 자체는 얼마라는 24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이거 기출문제였는데 3점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 여러분들 한번 잘 할 수 있는지 살짝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문제 정도 한번 풀어봅시다. 저기 아까 했던 거랑 좀 관련된 거라서 내가 시간을 살짝 줄게요. 1-2번을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1-2번. 제일 쉬운 게 1-2라서 이걸 먼저 풀자고 했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변의 각 중점을 연결한 선분 두 개를 긋고 이 선분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정사각형의 네 변과 접하는 원을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어려운데 원래 이딴 식으로 그림 그리는 문제 같은 거 주어지게 되면 그림을 안 줘도 재현 가능하게 써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딱 등분되어 있어야 돼요. 등분 안 돼 있으면 구별돼 버리니까 원수는 못 써먹습니다. 자, 이때 8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8개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을 하려고 한대요. 색깔 칠하는 방법에 가지고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라고 했었을 때 접근이 첫 번째 색깔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 가서 색깔 칠해주고 싶어? 라고 물으면 걔가 몇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 아니요, 밖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정하는 방법에 가지고 수가 몇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이걸 안에 먼저 칠할지 밖에 먼저 칠할지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색깔을 이렇게 칠했다라고 해봅시다. 이 색깔을 칠하는 순간 남은 몇 개의 자리가 다 구별이 돼버려요. 7개의 자리가 다 구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열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나열해주면 되는 거라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야. 이게 n인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애들 계산하다가 빡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로 나눠주겠다는 거죠? 4 팩토리얼로 나눠주겠다는 거죠. n이라는 건 2 곱하기 7 팩토리얼이라는 건 7, 6, 5, 4, 3, 2, 1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4 팩토리얼은 뭐가 될 테니까, 약분이 될 테니까 걔네들 약분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420이 바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볍게 갈 수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이렇게 가도 됩니다. 뭐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색깔들 중에서 안에 칠해질 색깔 4개 골라놔도 되겠죠.
안에 칠할 색깔을 고른다는 건 8개의 서로 다른 색깔들 중에서 초이스 해줄 거야. 몇 개를? 4개. 4개 초이스 해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고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색깔 칠할 때에는 안에서 일단 원순위를 해주면 되죠. 그럼 최초로 원순위를 해준 거니까 그 안에 있는 4개의 자리는 원래는 구별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열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그 안쪽에 내 자리에다가 색깔을 다 칠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자리도 다 구별되는 자리라서 거기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곱해주는 게 바로 n이 나오게 될 테고, 아마 4팩토리얼로 나누라고 문제에서 만들어 놓은 건 여기는 이걸 날리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 8치 4 곱하기 6 해주면 또 똑같이 420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요거까지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중에서 조금 쉬운 거 3점짜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4점인지 3점인지 애매모호한 난이도가 1-1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1-1번. 아까 보니까 그 내가 잠깐 풀라고 한 사이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줬더니 1-1번 풀고 있었던 것 같던데. 자, 문제 볼게요. 어느 회사에 인사팀 직원 2명, 홍보팀 직원 2명, 마케팅팀 직원 2명이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탁자에 같은 간격으로 앉는데요. 그렇군요. 같은 팀의 직원끼리는 서로 맞은 편의 팀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같은 팀의 직원끼리 서로 맞은 편에 앉은 팀이 적어도 하나 있다? 적어도? 이것도 이제 경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뭐 메모 같은 데 써놓을 수 있겠죠.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야. 이거 혹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는 팀이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한 팀 있을 수도 있고, 2팀 있을 수도 있고, 3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직접 3가지 세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전체를 한번 세고 전체에서 뭐를 제외하는 거. 한 번도 모든 애들이 다 이웃하는 경우, 마주보는 경우 없는 경우 갖다가 빼버리는 게 나은지. 한마디로 적어도라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우리 그런 거 뭐라고 해요? 원하지 않는 상황만 다 고른 거. 그 여사건이죠. 여사건으로 가는 게 더 나은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여사건으로 무조건 가세요라고 말을 안 하고 고려해 보라고 말하냐면, 저거 여사건으로 가려고 했을 때 더 개떡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사건으로 가는 이유는 말 그대로 뭐예요? 편의상. 이게 뭐 수학적으로 더 좋아서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편의상. 그러니까 편해져야 돼. 편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편해지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나는 원해요. 뭐? 적어도 한 팀은 마주보기를 원해. 근데 요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사건. 사실 반대된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거고요. 여기 여자가, 여러분 한자 아니? 나머지 할 때 여자야, 나머지 할 때. 그러니까 요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 아닌 상황인 거니까 이거 뭐예요? 모든 팀이 마주보기 안 한다. 모든 팀이 마주보지 않는 상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한데?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내가 칠판에다가 인사팀, 홍보팀, 마케팅팀 있다고 쓰면 너무 말이 길어져서 그냥 A팀, B팀, C팀이라고 할게. A팀, B팀, C팀이라고 할게. 모든 팀을 갖다가 A팀, B팀, C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A팀에 A1, A2, B팀에 B1, B2, C팀에 C1, C2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봐봐. 적어도 한 팀이 마주보는 게 하는 거는 한 팀 마주볼 때, 2팀 마주볼 때, 3팀 마주볼 때를 다 따져줘야 될 것 같으니까 겁나 짜증날 것 같단 말이야. 아니다. 이거 해볼만 할 수 있겠다. 왜냐면 한 팀 마주보는 거, 2팀 마주 안 보고, 그 다음에 한 팀, 2팀 마주봤는데 3번째 팀이 안 마주볼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볼 만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팀 마주보거나 세 팀 모두 마주보거나 요 상황이야. 이것도 해볼 만해. 근데 얘는 모든 팀이 마주보지 않게 하는 거는 또 이거대로 또 해볼 만할 것 같아서 일단 내가 두 가지 다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여사건으로 내가 가는 것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면 될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얘랑 여기가 이제 마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 마주보고 있고, 여기 이렇게 마주보고 있네요. 이렇게 하지 뭐 그냥 순서대로 A12, B12, C12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최초에는 뭐야?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1 입장에서 A1 고정시켜 볼게요. 첫 번째 A1한테 가서 어디 가서 앉을래? 라고 물어보면 아무 데나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걔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다 똑같은 애잖아. 한 가지라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내가 여기다가 A1을 갖다 앉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A1 여기 맞은편 자리 있잖아요. 여기. A1 맞은편은 A1 맞은편은 누가 앉아야 되는 거야? A는 못 앉고 B팀에서 앉던가 C팀에서 앉아야 되잖아. 그럼 4명 중에서 그 4명 중에서 누구 골라주면 되는 거야? 한 명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그거 4명 중에서 한 명 고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앉았다고 생각해보면 B1이 앉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B1이 앉았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B2 입장에서 B2 입장에서 어디 갈 수 있는 거야? 얘네들 고정시켰으니까 이 네 자리가 구별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B2 고정시켜 볼게요. 그럼 B2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이번에는 4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잖아. 그래서 걔 4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중에서. 그래서 B2를 만약에 여기 앉혔다고 생각해. B2가 여기 앉으면 생각 잘 해봐봐. 지금 여기 A2 와서 여기 앉을 수 있니? 안 돼, 절대 안 돼. 얘가 A2 앉아버리면 남은 자리가 다 누가 앉아야 돼? C가 앉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B2가 돼버리면 여기 무조건 누구예요? C1 혹은 C2가 앉아야 된다고. C1 혹은 C2가 앉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뭐예요? 그 B2 맞은편은 그 C 2명 중에서 몇 명 골라주고요. 한 명은 골라주고 남은 요 두 자리에다가는 나머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 배열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 이 팩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겠네.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나와? 4 곱하기 다음에 16 곱하기 4니까 64까지 나오게 되겠죠. 얘가 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거 64까지 나오게 되니까 자 일단 접근을 전체에서 6건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뭔데? 요 몇 개의 자리에? 6개의 자리에 사람들 안 채웠단 말일까? 5 팩토리얼에서 누구? 저 64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산수 계산해주면 그거 얼마 나오게 되는 겁니까? 걔가 56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게 접근 1이야.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인데 내가 말했잖아요. 요 6건 자체도 지금 하다 보니까 꽤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일단 문제풀이 시작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야 돼.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야 이것도 복잡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그냥 직접 가는 게 나을 수 있어. 직접 간다는 얘기 자체가 뭔데? 아까 말했었죠? 적어도 한 팀이 마주보는 거니까 경우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첫 번째. 한 팀만 마주보는 거. 자, 그럼 생각해보자. 두 팀만 마주볼 수 있나? 불가능하다고. 나머지 한 팀은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6개밖에 없는데. 두 팀이 마주보면 자동방으로 세 번째 팀도 마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세 팀 모두 마주보고. 그럼 여러분들 먼저 뭐 해줘야 돼요? 마주보는 한 팀 선택해줘야지.
마주보는 팀은 세 팀 중에서 하나 골라주는 거니까 3C1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주보는 팀은 저렇게 내가 골라볼 수 있을 테고, 그럼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인 거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팀이 마주보는 팀이었다고 해볼게요. 여기 A팀이 마주보는 거였으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마주보는 자리인 거야. 그럼 여기에 마주보는 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택하고 마주보는 팀 마주보기 나요. 이게 얼마야? 2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여기 안 치는 거, 예를 들어서 A1, A2 이렇게 안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 안 쳐놓는데, 자 이제 이 네 자리들은 최초엔 다 구별되는 자리인 거잖아. 여기에 예를 들어서 B1 고정할게. B1 고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 거예요? B1 입장에서 몇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 이번엔 네 가지로 대답할 수 있잖아. 네 가지로 대답해서 여기다가 B1이 왔어. 여기 B1이 왔으면 여기는 때려주고도 누구는 못 와. B2는 못 오잖아. 그럼 누구 오는 거지? B1과 마주보래 하나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나 골라주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지워도 되죠? B1 맞은편. 그럼 나머지 누구? B2는 못 오니까 누구랑 누구? C1과 C2 중에서 한 명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배열이에요. 이 팩토리얼. 그럼 이게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2면 6. 6 곱하기, 나 좀 도와줄래? 6 곱하기 4면 얼마죠? 64? 아니요, 24. 24 곱하기 4죠. 24 곱하기 4면 얼마지? 96인가요? 96까지. 요거 일단 96까지 나왔어요. 자, 세 팀 모두 마주보는 경우 가봅시다.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한 짝꿍,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짝꿍,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짝꿍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A끼리, B끼리, C끼리 이렇게 같이 움직입시다. 같이 움직여서 우리 결정해보죠. A한테 너 어디 가서 앉을래라고 하면 최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구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그 A팀 고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 여기 최초에 구별 안 되니까 한 가지예요. 자, 그런데 뭐 해줘야 돼?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A팀이 여기 앉아야지롱 하고 맘먹었지만 거기서 무슨 배열 해줘야 돼요? 자체 배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이팩토리얼. A팀 고정해놓고 자체 배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B 앉을지 여기 C 앉을지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골라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 결정. 나머지는 B 곱하기, 그러니까 B, C일지 C, B일지 골라주고 그 다음에 자체 배열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자체 배열 해주면 제 2의 제곱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왜 나 헛소리 했나?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 잘못했네? 이거 좀 이따가 다시 수정할게. 어쨌든 여기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요거 16 나오게 되죠. 근데 뭐가 망하지? 잠깐만 다시 수정할게. 여기 어디서 잘못됐어? 마주보는 팀을 선택했고, A팀. 만약에 A팀이야. A팀 이렇게 마주봤어요? 근데 A팀 자체 배열했어요. 아, 여기서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최초는 구별 안 됐었죠? 최초는 구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A1, A2 앉으나 A2, A1 앉으나 이거 자체 배열 의미 있어 없어? 이거 의미 없지. 이 부분이 사라졌어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요건 사라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96의 반이니까 48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고려 안 했네. 그럼 그건 어디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A를 갖다 고정시켜놨어. 여기 A1, A2 앉으나 A2, A1 앉으나 이거 구분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몇 가지야? 8가지죠. 그래서 8가지에다가 48 더하니까 56 똑같이 나오게 되겠네. 됐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주면 됐는데 글쎄 어느 게 더 편하나?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더 편하긴 하죠. 처음에 6건 잡는 게 더 편했었을 테니까 적어도라는 말 나오게 되면 그래서 6건으로 가는 게 나은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6건을 안 가는 것도 한번 해봤는데 고통스럽긴 하네, 상황 자체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1-1은 쉽진 않은 문제였었습니다. 요건 조금 쉽진 않은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저기 뒤쪽에 한번 가보시면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1-3과 1-4가 있어요. 1부터 1-3번입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원형으로 배열하겠대요. 당연히 이제 먼 순열이죠. 밑에도 써 있어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고. 서로 이웃한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은 모두 짝수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곱이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 뭐가 나와야 돼요. 짝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웃한 2수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 좀 해보죠. 그러면은 짝짝도 되고 짝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돼. 예를 들어서 짝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짝짝이 있다고 해버리면 여기 2,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는 별 문제가 없지. 2, 4 그럼 여기 1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 짝 4개 있고 홀 4개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돼. 계속 갖다 보니까 여기 짝짝 있고 이렇게 홀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내가 홀 만들어서 이렇게 짝 나오지. 다시 홀, 나 벌써 몇 개 썼냐? 홀 여기 짝 썼잖아. 그럼 나 짝 4개 다 써버렸어. 그럼 여기 두 자리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 홀수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짝짝 연속할 경우 존재하면 홀 나와. 이러면 안 돼. 무조건 연속한 애가 뭐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짝수가 하나는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짝홀 번갈아 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확률과 통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개념의 내용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개념이 없어 이건 거의. 개념만 따지면은 아마 한 3시간 수업하면 전체 개념 다 설명할 수 있을걸?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풀다가 그 말기의 그 상황들을 갖다가 내가 파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상황도 이걸 파악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짝홀 여기 홀 나왔으니까 짝 다시 홀 그 다음에 뭐야? 짝 그 다음에 홀 다시 짝 다시 홀 이렇게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이 짝홀 나올 수 있겠지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넘어갔어. 내가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책을 잔뜩 넘겼네. 자, 마주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는 두 수는 뭐 이하래? 40, 곱이 40 이하래.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마주보는 상황들은 하나같이 또다시 뭐예요? 작은 짝과 홀은 홀과 홀은 작은 짝과 이렇게 짝짝 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마주보는 두 수는 어떤 애인 거죠? 짝짝짝꿍이던가 짝 곱하기 짝이던가 혹은 홀 곱하기 홀이야. 그럼 물어보자. 짝 곱하기 짝 혹은 홀 곱하기 홀 중에서 곱이 40 넘어가는 거 있어? 1부터 8까지 중에서 제일 큰 애 비교해볼까? 8하고 6 곱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하고 4는 이건 아니죠. 그건 괜찮잖아. 다 8, 30이니까. 6하고 그 다음에는 뭐죠? 4, 이건 택도 없는 거, 관심도 없고. 이제 홀수로 가봅시다. 저기 7하고 5, 35네. 제일 큰 홀수끼리 해봤자 아무 소용 없네. 그럼 뭐만 제외되면 돼? 8 곱하기 6이 나오는 경우만 뭐 해주면 되겠어요? 제외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8 곱하기 6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해주면 되겠으니까, 그러면 나 이렇게 해줄 거야.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요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전체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짝수 요 자리에 하나 고정시켜 볼게. 예를 2한테 너 어디 갈래라고 하면 최초는 아무 데나 앉는 거잖아. 그래서 제 전체에서 나만 제외해 줄 건데 그냥 쓰자. 전체 이제 가조건 만족시키는 거에서 가조건 만족시키는 거에서 나 안 되는 거 제외할 거예요. 그러면 가조건 만족시키는 거 첫 번째 2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 갈래? 나 아무 데나. 여기 짝수 이렇게 앉혀놨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짝수 나머지 세 짝수가 딱 뭐 해줄 거고, 나머지 세 짝수 나열해 줄 거고, 여기 이 네 개의 자리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그 네 자리에다가 홀수 뭐 해줄 거야? 나열해 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짝수, 나머지 짝수, 나머지 홀수들 여기에서 이제 제외해 줄게. 어떤 경우 8하고 6이 같이 짝꿍돼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을 갖다가 앉히는 범위가 지금 몇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죠. 8이 여기 앉으면 자동으로 6은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과 6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인 거야. 걔네 자리 바꿈 안 합니다. 아까 저기서도 최초의 상황에서는 자리 바꿈 하는 거 의미 없어진 거 여러분 확인했었잖아요. 그럼 얘는 8, 6 앉혀놓고 이제 나머지 짝수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홀수 4개 또 나열해주면 되겠죠. 될까요? 요거 산수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96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 가려나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상황 파악만 해주고 나면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번 가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한 개와 모두 합동인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부터 6까지의 수로 갖다가 저 6개 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주보는 두 정사각형에 적힌 두 수의 무엇? 합이 짝수인 정사각형에 뭐 하면 된대? 존재하면 된대. 뭐라고? 원해. 내가 원하는 거는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짝수인 모두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짝수인 상황이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니까 요것도 적어도의 상황인 거니까 혹시 그럼 내가 제외할 건 뭐가 되는 거죠? 6번.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모두 홀수인 상황은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 상황은 내가 피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 있냐고. 마주보는 두 수의 합이 모두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주보는 두 수가 항상 딱 홀로 구성되는 거죠. 이 경우는 제외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전체에서 6건을 갖다가 제외해버리겠습니다. 전체는 뭔데요? 이 6개에다가 그냥 원수열 시키는 거니까 5팩토리얼인 거고요. 6건 자체는 뭐예요? 지금 마주보는 두 수가 모두 홀수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1한테 물어보는 거야. 1, 너 어디 가서 앉을래? 나 여기요. 라고 이제 했다고 칩시다. 1 저기 앉게 되면 이제는 여기가 홀수면 여기는 짝수잖아요. 그치?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봐봐. 그러면
여기 이제 홀수 앉혀놓고 여기 짝수 와야 돼요. 그럼 1 고정시켜 놓고 6건 1과 함께 아래 골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1과 함께 아래 고르는 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저기 1? 잠깐 이건 되나? 이거 1과 함께 아래 고르는 거는 그 남은 짝수들 중에서 3개 중에서 몇 개 골라줘야 돼?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1 고정시켜 놓고 1과 마주보고 있는 애 하나 고르는 거 짝수 3개 중에서 하나 골랐어요. 그게 만약에 2였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3이라는 홀수도 있을 거 아니야. 걔한테 물어보는 거죠. 3은 너 어디 갈래라고 하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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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이제는. 그래서 걔 고정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4가지인 거죠. 그래서 걔가 만약에 여기 왔다고 합시다. 그럼 3과 함께 아래 내가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남은 짝수 몇 개 중에서 2개 중에서 이제 하나 골라줘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4였다고 쳐보죠. 그럼 남은 2자리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 5팩토리알. 5팩토리알이면 얼마지? 그거 120까지인가? 맞죠? 120 빼기. 여기는 4 곱하기 10이니까 48. 해서 여러분들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72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원순열이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제 별거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확률과 통계의 어려움이라는 게 내용의 어려움보다도 문제풀이 해석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는 연습을 꼭 해줘야 돼요. 연습을 꼭 해줘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는 거 같다가 내가 자꾸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황하게 다 푸네요. 실제 풀이는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풀이 짧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거 다 쓰고 여기보다 말도 더 길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건 우리가 그 고민하는 상황들, 문제를 푸는 그 상황을 갖다가 직접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꼭 뭐 까먹기 전에 필수 기출 훈련 저거 하면서 따라올 수 있어야 돼. 과제 같은 거 해오면서. 알겠죠? 우리 좀 길게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0분 조금 순열? 순열은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NPR이야, NPR. 그 NPR과 관련된 건데 그때 NPR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해 주는 게 NPR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한 말이 붙어 있거든요. 중복. 얘가 뭘 뜻하는 건데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나열해서 이제 배치할 거니까 이렇게 쭉 와서 R번째 자리까지 이제 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그 선택이 되는 대상이 요 N개 있잖아요. 그 N개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는 몇 가지 돼요. N개 나오게 되겠죠. 얘도 중복이 허용되니까 만약에 순열이었었으면 여기서 선택했으니까 걔 빼고 N-1하고 썼었을 거야. 순열일 때는. 근데 얘는 아까 선택된 애가 도로 다시 선택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전히 N개예요. 얘도 또 몇 개고 N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로 선택될 수 있으니까 또 N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돼야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일어났을 때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게 R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게 됩니까? N의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갖다가 수식 기호로 쓴 게 바로 N, 파이, 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요거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중복순열의 상황인 거고 이게 N, 파이, R이고 얘 계산을 N의 R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요거만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안 써놓고 문장제 문제로 써져 있는 경우들 많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요거
뭐가 n일지 뭐가 r일지를 이상하게 선택을 못하는 경우 있는데 요거만 여러분들 거기다 필기해주면 돼요. n파이 r에 요 n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줍시다. 중복될 수 있는 대상의 수. 지금 뭐예요? 서로 다른 n개가 중복돼도 괜찮은 거잖아. 그래서 그게 바로 중복 대상의 수가 n인 거고요. r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선택 횟수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중복 조합을 할 텐데 그때 NHR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N과 R도 중복 조합에 대해서도 중복 대상의 수는 N이고 선택 횟수는 R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 자체가 완전히 다르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중복 순열에 대해서 문제가 워낙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에? 13페이지에 대표예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2번 가보면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갖다가 3개의 그릇 A, B, C에 남김없이 담는데 그 A에는 과일 2개만 담겠대.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과일 5개. 그 다음에 A, B, C 그릇. 그리고 A에는 몇 개의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겠대. 라고 했었을 때, 자, 먼저 뭐 선택해 줘야 되겠어요? A에 담을 과일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A에 담을 과일은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2개 담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OC2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입니다.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그 3개를 갖다가 이제 A는 별로 관심 있냐 없니? 없어. 이제 A는 이제 과일 2개 다 채워놨잖아. B, C라는 데 넣어놔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빈 그릇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한 그릇에 여러 개의 과일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중복되는 거야? 그릇이 중복되는 거잖아. 과일이 중복되는 거 아니잖아. 과일을 갖다가 내가 과일 하나에다가 B그릇 꽂아놓고 C그릇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B그릇에다가 뭐 수박 올려놓고 뭐 참외 올려놓고 여러 개 올려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B와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복 대상이 되는 거야. 중복 대상은 B와 C가 되는 거야. 요거 구별할 수 있겠니?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세게 말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배열시키는 게 나열하는 거야? 아니면 나열 안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은? 미리 이거 좀 써놔. 지금 순열이니까 나열 있잖아, 나열.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나열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 나열의 상황인 거냐면 서로 다른 것과 서로 다른 것을 대응시키면 서로 다른 것과 서로 다른 것을 대응시키는 것은 나열의 상황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BC 초콜릿이 있어요. 이 ABC 초콜릿을 네모상자, 세모상자, 동그라미 상자에다가 대응시키는 거는요. 생각해보세요. A 네모, B 세모, C 동그라미 가는 거랑 A 세모, B 네모, C 동그라미 가는 건 다른 경우잖아. 서로 다른 것과 서로 다른 것을 대응시키는 것은 이건 나열이 된 거야. 지금 이거는 서로 다른 과일 몇 개? 5개. A, B, C는 서로 같은 그릇에 다른 그릇이야. 이름이 써있잖아. 이름을 서로 다르게 써놓는 순간 서로 다른 그릇이야. 그래서 이거 A, B,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그릇인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것과 서로 다른 것을 대응시켰으니까 이렇게 대응시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나열의 상황인 거야, 나열의 상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중복됐는데 나열의 상황인 거니까 중복 순열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중복 대상의 수는 몇 개였던 거죠? 2개였던 거죠. 걔에 대해서 몇 번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일 내가 2개는 써먹었으니까 3번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게 되는 겁니까? 제 10 곱하기 8 나와서
80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5번. 이해가니? 어디 안 되는 데 있어요, 혹시?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소용없어. 시험 문제에 이게 중복순열을 쓰는 건지, 중복 조합을 쓰는 건지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조합은 나열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중복 조합인지 중복 순열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어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또 제목에 크게 중복 순열 이렇게 턱 서 있으니까 순열이겠지 뭐 이 자식 뭐 이렇게 하면 그 공부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게 왜 순열인지 생각해보면서 가야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써줘요. 옆에 그 노트 쪽에다가. 노트 쪽에 써주면 되고, 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풀어볼 시간을 살짝 줘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저기 2-1번, 2-1번이랑 2-1번부터 2-4번까지 네 문항 있죠. 그거 10분 줄게요.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서로 다른 공 5개. 요거 5개 있고요. 이거 A, B, C, D. 당연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른 것과 서로 다른 것을 갖다가 대응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나열의 의미가 있게 되겠죠. 나열은 될 것 같은데, 이때 A와 D가 한 개 이상 같은 개수의 공을 받는 경우였습니다. 그럼 지금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A, B가 어떻게 놓는 거죠? 지금 같은 개수 모두 한 개씩 공을 받는 거죠. 그 다음 어떤 경우도 있어요. A, B가 2개씩 받을 수도 있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예요. 왜냐면 A, B가 3개는 못 가죠. 지금 공 자체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해볼 만합니다. 공을 한 개씩 받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죠. A, B가 받을 공 몇 개를 골라서 2개를 골라서 A, B한테 나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5개의 공 중에서 A, B가 받을 공 2개 골랐고요. 그거 A, B한테 나열해줬어요. 이제 A, B는 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못 받아요. A, B는 다 처리해 준 거야. 제한 조건에 걸린 애라서 얘를 먼저 처리해 줬고, 남은 누구? C와 D가 공을 받는 건데, 자, 문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을 받지 못한 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한 애가 독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애가 누구인 거야? C와 D가 중복되는 대상이 되겠지. 얘에 대해서, 이거 중복 대상이 CD예요, CD. CD에 대해서 몇 번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은 공 몇 개? 3개를 갖다가 나열해 줄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중복되는 대상을 여기에 놓고 3번 선택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오게 돼요? 5, 4, 그러니까 20 곱하기 8이라서 제 160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60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답이 200 넘으기까지 멀었네. A, B가 공을 2개씩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A가 받을 공 2개 골라볼까요? A가 받을 공은 5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고를 수 있고, B가 받을 공은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CD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꺼번에 남은 공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거 C가 받는 경우 있고 D가 받는 경우 있죠. 그럼 2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오게 돼요? 앞에가 10, 뒤에가 3 곱하기 2니까 이거 6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요거 2개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라는 거, 22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자, 다음 2-2번을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2-2번은 네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럼 중복 대상은 지금 누구야? A, B, C, D지. A, B, C, D가 중복 대상이야.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양 끝에 오는 두 문자는 서로 다르대요. 그래? 그럼 일단 양 끝에 오는 두 문자를 내가 골라줘야 되겠네.
그래서 양 끝에 문자 선택해 줄 거야. 이거 선택하고 나열해 줄게요. 그 방법에 가지고 몇 가지인데, 그 A, B, C, D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나열해 줄 거야. 이건 중복 활용하는 거 아니잖아. 서로 다른 게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 몇 가지 나오게 됐죠? 4, 3, 12가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고르는 답은 뭐에 배수해야 돼? 12에 배수해야 됩니다. 이거 12의 배수 아닌 거 있냐? 우리 사람들 다 12의 배수로 남네. 짜증난다. 다 12씩 꺼주고 있죠. 그래서 살짝 좌절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고르는 거 이제 12 곱할 거고요. 자, 이제 그거 골랐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누구 결정해 주는 거야? 결국에 우린 5개 선택한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이제는 처리가 됐어요. 앞에 요 자리에 이제 3개의 자리 요거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조금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자가 적어도 하나 있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자가 적어도 하나 있대. 그러면 어떤 경우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A, B를 골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문자가 있으기만 하려고 하면 나머지 문자는 안 건드리고 A, B로만 여기서 또 놀아도 되는 거잖아. 뭐 A, B 말고 문자 하나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A, B 중에서 하나 쓰고, 그러니까 여기에 A, B가 아닌 문자, 이런 경우 있는 거야. 첫 번째. A, B가 아닌 문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아닌 문자가 한 개 있는 경우 있을 테고, 한 종류라고 해요. 한 종류. 그 다음에 A, B가 아닌 문자가 2종류 있을 수는 없죠. 맞잖아. 2종류 있으면 A, B, C, D 다 썼다는 거잖아. 얘 아니면 얘로 와야 돼.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해보자. 먼저 A, B가 아닌 문자는 안 쓸 거야. 그럼 CD는 일단 선택 자체를 안 할 거야. 그럼 이제 중복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A, B밖에 없지. 그렇잖아. 여기 이제 세 자리에 누구만 쓸 거야? A, B만 쓸 거야. 그래서 이제 A, B를 갖다가 이때는 A, B를 가운데 배열해 주는데, 이때 이 A,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복 대상인 거죠. A, B가 중복 대상인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이때는 중복 대상 제에 대해서 몇 번 선택해 주는 거야? 3번 선택해서 나열해 주는 걸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때는요, A, B랑 A, B가 아닌 뭐 다른 애가 있겠죠. 요거를 가운데 배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 하나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제 숫자 선택하는 거, 문자 선택. 쓸 문자는 누구 중에서 골라주는 거예요? C, D 중에서 하나 골라줘야 되겠죠. 제 이 C야. 그래 놓고 지금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죠? 중복 대상이 되겠죠. 이제 중간에 나열해줄 거야. 중복 대상 3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몇 개, 3개 뽑아서 나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제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얘가 중복 대상인 거잖아. 이 상황에서 누가 한 번도 안 쓸 때가 있을 수 있어. 얘가 한 번도 안 쓸 때가 있을 수 있잖아. 얘 무조건 써야 돼. 얘 반드시 써야 돼. 얘를 만약에 사용 안 하면 이 상황과 다를 게 없어. 얘를 무조건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 중간 나열해 주는 거 3개를 중복해서 3개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때 어떤 경우 얘를 안 쓰는 경우는 내가 뭐 해버리면 되겠어요? 제외해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안 쓰는 경우 어떻게 하는 거야? A, B만 중복 대상으로 봐서 걔를 기준으로 해서 3번 선택하는 경우 뭐 해주는데,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지고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겠어요? 매번 뭐가 있고요? 12가 있고 이 12에 대해서 요 경우 2파이 3 더하기 요 경우 2C1 곱하기 3파이 3 빼기 2파이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실제 풀이 이거야. 그러니까 확통 같은 거 잘 푸는 애들 입장에서는 확통 엄청 쉬운데 이럴 수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막 빼먹고 이래가지고 막 개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풀이를 하면서 본인이 고민한 흔적들이 쌓여서 실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산수 계산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제 12 곱하기 8 더하기 여기는 얼마예요? 27에서 8 빼면 얼마냐? 19인가? 19에다가 2 곱하면은 19에다가 2 곱하면 얼마지? 38? 이렇게 산수를 못했어요. 그럼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46? 46 곱하기 10이면 얼마니? 해왔어요. 55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좀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가봅시다. X라는 집합이 A, B, C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Y라는 집합이 0, 2, 4, 6, 8로 이루어져 있네요. 좋은데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FA 곱하기 FB 곱하기 FC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0이 나온대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결국 뭐예요? 이거 함수값 되는 거잖아. 이 함수값들 중에서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 함수값 중 무엇인 것? 0인 것이 적어도 하나 두자는 거죠. 다시 나왔다. 적어도의 상황. 그럼 여러분들 못 돌려야 되겠죠? 여사건 고려해달라고 말했었습니다. 여사건을 고려한다는 얘기 뭐예요? 함수값 중 0이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다시 헷갈려하지 말아봐. 중복 대상이 얘야, Y야, X야, 중복 대상이? 누가 여러 번 선택돼도 괜찮은 거니? Y잖아.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봐봐요. 이거 함수의 개수. 나중에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nx가 a고 ny가 b일 때 먼저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예요? 우리 y가 b개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b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는 거야. a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니까 B, P, A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잖아. 1대1 함수라는 건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 바뀌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증가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예를 들어서 여기 Y가 1, 2, 3, 4 있고요. X가 5, 4, 6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화살표 몇 개 날라와? 3개 날라올 텐데 그 화살표가 얘 선택될 거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누구랑 1과 누가 되면 되고 얘가 되면 되고 얘가 되면 되고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누가 선택될지만 알면 누구와의 대응제는 막바로 할 수 있죠. 얘는 나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는 나열 안 하는 거지. 얘는 선택하면 끝인 거라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BCA. 선택하면 끝인 상황인 거니까. 그럼 당연히 뭐의 개수도, 감소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 아니야? 골라주고 아까랑 화살표 방향이 다르게만 연결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한 게 또 뭐냐면 그냥 함수의 개수죠.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데? 라고 하면, 함수라고 하면 한마디로 어디에 몰빵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몰빵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y가 되기 때문에 얘 중복 대상이 바로 b가 되는 거고요. 얘에 대해서 몇 번 선택해 주는 거야? A번 선택해 주는 거잖아.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 좀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요게 됐다면 이쪽 가볼게요. 자, 이제 여사건을 내가 가려고 하면 전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전체는 뭔데? 여기 5개가 중복 대상이고 걔에 대해서 몇 번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3번 선택해 주면 되죠. 근데 제외해 줘야 되는 상황은 바로 이 여사건의 상황인 거고요. 여사건의 상황은 바로 뭐예요? 이 3개 중에서 뭐가 나온 경우는 없는 경우야. 0이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니까 요거 나온 경우 아예 제외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중복 대상 자체가 0, 2, 4, 6, 8이 아니라 2, 4, 6, 8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주면 돼요. 3개를 골라주면 되겠네. 그래서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5파이 3, 즉 5의 세제곱에서 못 빼주면 돼요. 4의 세제곱 빼주면 되겠네요. 산술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게 되냐면 61 나오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4번 가보도록 합시다.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뭐래?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얘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얘가 홀수가 나와야 된다. 얘가 어떻게 구성되면 홀수가 나올 수 있지? 5개가 모두 홀수면 홀수죠. 합이니까 지금.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4개가 홀수고 짝수가 하나면 이건 홀수 아니죠. 그건 짝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네. 아, 이거 이 중에서 홀수 5개로 구성되던가 아니면 홀수 3개로 구성, 3개, 짝수 1개. 이렇게 구성돼도 여기 짝수끼리 더한 건 짝수지만 여기 홀수 더한 거는 그걸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어요. 홀수 몇 개? 1개랑 짝수 4개로 구성될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뭐 하는 상황인 거예요? 원하는 상황인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자, 홀수 5개로 구성되면 지금 내가 대응될 수 있는 홀수죠.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함수값도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나와야 된다는 거야. 1 아니면 3 아니면 5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홀수 그 1, 3, 5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중복 대상 누구예요? 1, 3, 5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함수의 개수 찾는 거니까 몇 번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5번 선택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누구? 1, 3, 5야. 홀수 3개, 짝수 몇 개? 1개로 구성되는 경우는 이거 뭐 편하죠? 지금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홀수 3개, 1, 3, 5 개에 대해서 몇 번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3번 선택해주고 짝수는 몇 개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내가 얘기 잘못했나? 이거 문제 잘못했다. 홀수 3개 돼야 되지? 지금, 예. 홀수 3개, 짝수 2개인 경우인데요. 예, 거기가 맞죠. 예. 자, 좋아요. 예. 자, 홀수 3개 있었죠? 그 3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몇 번 선택해주면 돼요? 3개 선택해주면 되는데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 1, 3, 5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짝수가 내가 잘못 썼구나. 짝수가 몇 개예요? 1개가 아니라 2개여야 되죠. 미안해. 그럼 짝수 2개로 구성돼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짝수 2개를 갖다가 2개 곱하기 2개인데 잠깐 여기에서 잠깐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나? 홀수 3개. 아, 요거 약간 추정할게요. 지금 3개 홀수고
네. 자,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요. 자, 요 상황. 홀수가 3개, 짝수가 2개인 거로 구성할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F1, F2, F3, F4, F5 중에서 어떤 애가 홀수야? 그 5개 중에서 홀수가 될 애 내가 뭐야? 골라줬어야 되잖아. 아까는 왜 안 했어, 임마? 라고 하면, 어차피 5개 중에서 5개 다 홀수니까 그거 상관 안 하고 왔는데, 이 5개 중에서 어떤 애들은 홀수랑 연결돼야 되고, 어떤 애들은 짝수랑 연결될 거 아니야? 홀수랑 연결되는 애들끼리 순서 바뀔 테고, 짝수랑 연결되는 애들끼리 순서 바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줬어야 돼요. 저 5개 중에서 홀수랑 연결되는 애 3개 골라줘야 돼요. 그럼 짝수랑 연결되는 애는 자동으로 골라지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홀수가 될 FN 고르기예요. 그리고 걔 골라놨으면 걔네들 있지. 예를 들어서 걔네가 이 F1, F2, F3이 홀수가 될 애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3개를 누구랑 연결해 주는 거야? 홀수 1, 3, 5와 연결해 줄 거야. 중복되는 대상은 1, 3은 똑같죠.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누구랑 아까 골라준 그 3개랑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럼 남은 몇 개? 남은 2개는 짝수랑 연결해 주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3파이 2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아, 짝수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지금 짝수가 2, 4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계산해 주게 되면 5C 3이면 10 곱하기 제 27 곱하기 얼마예요?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1080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3의 5제곱이니까 243까지 나오게 되죠. 243까지 나오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거. 이쪽 갑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홀수 1개, 짝수 4개를 구성한다고 하면 홀수가 될 애 내가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OC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될 F에 선택해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4개는 당연히 뭐가 될 테고요. 짝수가 될 테고요. 자, 걔를 갖다가 홀수랑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홀수 3개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골라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 4개에 대해서는 짝수랑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 짝수 중 2개에 대해서 몇 번 선택해주면 되니까 4번 선택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우리 산수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해왔는데 3 곱하기 16이니까 240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얘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1563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요거 조금 복잡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버틸만 했었죠. 근데 내용은 별게 없는데 이상하게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 확통은 내용 없어. 문제 풀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2-2번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다가 자세히 설명해봤고요. 여러분도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힘들어서 길게 쉬긴 좀 뭐하니까 저기 지금 한 5분만 쉬었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을 때 먼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나눗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눗셈의 문제는 알잖아. 우리 경우의 수에서의 사칙연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요. 경우의 수에서 우리 합의 법칙, 즉 덧셈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할 때도 있고 곱하기를 할 때도 있고 지금 이야기할 나눗셈을 할 때도 있을 텐데 합의 법칙, 즉 덧셈은 언제 하는 거니라고 하면 두 사건이 A랑 B가 또는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두 사건이 각각 완료된 상황인 거예요. 그건 그거다. A는 A대로 끝나고 B는 B대로 끝나서 하나가 원하는 상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하기로서 처리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빼기는 뭐예요? 이거 제외할 때 쓰는 거죠. 아까 많이 썼어요. 곱하기는 A 사건과 B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 AND로 일어날 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주는 거야? 결국 A와 B가 모두 일어나야 전체가 완성될 때잖아.
그래서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 상황 종료되는 상황 종료될 때 그때 우리는 나눗셈을 쓰게 되죠. 그런데 곱하기 쓰게 되죠. 그런데 나눗셈은 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 개를 한 단위로 만들 때 그래 뭐예요? 하나로 취급한다고. 이때 쓰는 거야, 이때. 이거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NCR이라는 거 할 때 이거 NPR을 갖다가 뭐로 나눠주게 되니? R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죠. 이때 NPR의 의미 자체는 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나열까지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죠. 쟤는 N개 중 R개를 선택 and 나열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 이 상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NCR이거든요. 그러면 이 NCR이 나오게 하려면 누가 없어져야 돼? 저 나열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쟤를 없애겠다고 해서 빼기라고 망하잖아. 빼면 빵 나온단 말이야. 그럼 쟤는 뭐예요? 그 나열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갖다가 그냥 퉁쳐서 한 가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나열의 효과를 없애버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뭐 해주는 거예요?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라서 R 팩토리얼이라서 그만큼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갖다가 해버리게 되면 그 여러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 취급해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적용시켜서 뭐 같은 것이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볼까요? A, B, C를 나열하는 분모의 수예요. 얘 몇 개 나열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라고 쓰는 건 좋지.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6팩토리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얘를 갖다가 구별해 놓는 거잖아, 마치. 1, 2, 3, 얘 1, 2 이렇게 해서 제 구별해서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한 거예요. 6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버렸는데 사실은 얘를 나열하는 건 나열의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미 없지. 또 마찬가지로 얘네들끼리 나열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얘도 나열의 의미가 없지. 나열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빵으로 만들 게 아니라 걔를 그냥 하나로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냥 한 가지를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3개 나열하는 것만큼 나눗셈 해버릴 거고, 요거 2개 나열하는 것만큼 뭐 해주는 거야? 나눗셈 해버려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첫 번째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보면 나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나열이 금지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열이 금지된 애들은 또 마찬가지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금지라고 해버리니까 너무 세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나을까요? 순서가 고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우리 A, B, C 그 다음에 다, 나, 다, 라 그리고 뭐라고 할까? 저기 다른 글자를 몰라가지고 알파벳 말고 또 한자 쓸까? 1, 2 이렇게 해봐야지. 요거를 나열할게요. 요걸 나열시 알파벳을
어떻게 하기를? 사전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벳은 사전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얘기는요, 알파벳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걔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A, B, C 순서를 뒤섞진 않겠다는 거잖아. A를 제일 앞에 놓고 B를 갖다가 두 번째 놓고 C를 갖다가 세 번째 놓겠다는 거라고. 오해하면 안 돼? 맨 앞에 A, B, C를 놓겠다는 게 아니라 A 한참 뒤에 가서 D, 그 다음에 C 바로 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만 결정해 놓고 나면 그때에는 맨 앞에 A, 두 번째 B, 그 다음에 C니까 A, B, C끼리 나열한 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나 다라는, 이거는 당연히 뭐야? 나열의 의미 있겠지. 특별한 말 없었으니까. 1, 2는 1, 2대로 나열의 의미 있겠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야, 이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9개를 나열해 주는데, 이때 나열에 금지가 된 것, 즉 순서가 고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열의 의미가 없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거 보통의 교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 놓냐면, 순서가 고정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고정된 것은 같은 문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문자로 취급하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순서가 고정됐기 때문에 뭐가 금지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나열이 금지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적용시켜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것이 있는 수량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최단 경로의 수.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면 될까라고 하면 사실은 나는 그냥 직접 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가로 길이 요거 가로로 가는 화살표랑 세로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있잖아요. 가로로 가는 화살표들을 내가 하나같이 다 A 이렇게 놓을게요. 세로로 가는 거 B 이렇게 놓게 되면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볼까? A, B 그 다음에 A 이렇게 갔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가로로 몇 번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세로로 두 번 갔다가 가로로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즉 최단 경로의 수는 사실은 가로에 해당되는 문자들 세로에 해당되는 문자를 갖다가 뭐 해주는 거야? 나열하는 반복의 가지수랑 똑같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로의 개수 몇 개? 3개. 세로의 개수 2개니까 전체 개수는 몇 팩토리얼인 건데? 5팩토리얼인데 얘네들끼리 이제 순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순서 바꾼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대응되는 문자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최단 경로의 수로 갖다가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수량을 적용시켰는데 사실은 직접 세는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직접 세기 뭔데? 이거 더해주면 돼. 교차점에서 덧셈. 어떻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누가 그러더라? 1의 정령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1, 2,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한 가지잖아. 어떤 한 가지일 테고, 여기도 다 한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교차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왔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숫자들끼리 합쳐주는 거야. 얘네들끼리 합쳐주면 여기는 3 나오게 되겠죠. 얘네들끼리 합치면 얘가 3, 여기 6, 여기 합치면 4, 얘 10 나오게 돼요. 10가지야, 10가지. 이거 얘랑 똑같아.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이게 빨라요. 빠른데, 그럼 이거로 다 버티면 되는데, 혹은 이거로 버티면 되는데,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숫자 겁나 커질 때가 있어. 다 더하기 너무 힘들 때. 그때 이게 나. 또 반대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기본수 같은 데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어. A에서 B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싱크홀 생겼어.
그럼 이거 피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피해서 가려고 했었을 때 이거 쓰면 개고생해요, 이것도. 그땐 그냥 뭐해?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직접 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 가봅시다. 여기 1의 정렬이 올라갔어요. 1, 1, 1, 1. 여기 1, 1, 1, 1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는 요거랑 요거 합치는 거니까 2죠. 여기는 3이죠. 하지만 여기 뭐가 있어서 찡폴이 있어서 어차피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야. 사실 의미가 없었던 거네.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여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니까 얘도 한 가지죠.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니까 얘도 한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뭐야, 되게 허무하네. 여기는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네. 아, 이거 너무 심했다. 얘가 또 안 좋다. 찡콜을 좀 작게 줄일게. 너무 심했어요. 여기 구멍이 났어. 이때 A에서 B까지 오는 경우의 수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좀 심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까지. 구멍이 이렇게 이상하게 났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못 가게 되는 자리가 이 두 자리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요거로 풀려고 했었을 때는 요거 이용하는 경우랑 요거 이용하는 경우 전체에서 빼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괴로워. 왜냐면 요거 이용하는 경우 빼고 요거 이용하는 경우 빼고 하는 과정에서 요거 두 개 둘 다 하는 경우 또 빼야 되니까 이거 막 교집합 생겨서 더 괴로울 수 있거든요.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1, 1, 1, 1, 1, 1, 1, 1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서 더해줄 거예요.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 세 가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와? 여기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네 가지 나오죠. 여기 다섯 가지 나오잖아. 여기 이쪽에서 못 오니까 여기 네 가지죠. 여기 아홉 가지죠. 여기서 못 오니까 이거 올라가기만 해서 네 가지 나오고 얘는 몇 가지? 13가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갑시다.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올라올 거 없죠? 그냥 다섯 가지. 여기 네 가지, 다섯 가지니까 아홉 가지. 그럼 이거 몇 가지야? 18가지 나오게 된다. 미안해. 22가지. 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물이 크게 있을 때에는 사실은 요 위에 거 쓰는 것보다 직접 쓰기가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직접 쓰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칸수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또 직접 더하다 보면 실수 나와요. 그때는 차라리 요 방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적인 상황들은 이런 상황들인 거고 우린 요거가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어디로 가볼 거냐면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대표예제 3번으로 가봅시다.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이때 문자 A가 2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2번 이상? 그럼 이제 실제로 구체화해 볼게요. A가 2번. 그리고 나머지 애들 뭐 있어요? 저기 A 2번 나오는 경우 나머지는 몇 개? 4개 오르는 건가? 이렇게. 이런 경우 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A를 3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 골라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A를 갖다가 4번 쓰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는 쉽죠? 이거 나열하는 방법이 있을 몇 가지야? 어차피 똑같은 거 나열하는 거니까 이거 한 가지예요. 자, 이거는요, A가 아닌 문자 선택해줘야 됩니다. A가 아닌 문자를 선택하는 거는 지금 B, C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E, C, 1 나오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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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 이렇게 골라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나열해주는 거잖아. 그 나열하는 방법에 갈 수는 몇 가지야? 라고 했었을 때 4개 나열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A가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A가 3개가 있으니까 걔네들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될까요? 그러면 이거 산수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4니까 8가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림. 첫 번째 게 약간 짜증나는데 여기
AA, BB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요. AA, CC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왜 굳이 써놨냐면 AA, BC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요거 나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팩, 2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될까요? 그럼 이거 몇 가지 나와요? 12가지인가? 맞죠? 자, 그 다음에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요. 이 경우에는 4개를 나열해 주는데 A를 나열해 주는 것만 나열 효과를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쟤는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지금 4, 3, 12가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가 될까요? 자, 이거대로 상황 종료된 거고 얘는 얘대로 상황 종료된 거니까 이거 싹 다 더해주면 몇 가지 나오게 되겠어요? 24가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4, 8, 3-1번 가보면 이거 다 어느 발표 수업에서 A, B, C, D, E, F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발표를 한대요. 발표 순서 정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B보다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먼저 발표한다는 거야? B가 먼저 발표죠. B가 A보다 먼저 발표.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B랑 A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거지. A, B는 나열 안 하는 거잖아. 좀 오해하면 안 돼? 전체에서 나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네들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 다음에 C와 D 사이에 발표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럼 나 조건은 뭐예요? 나는 C, D 이렇게 묶여있던가 아니면 D, C 이렇게 묶여있던가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결국 A, B, C, D, E, F인가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웃해서 가는 거니까 한 덩어리로 쳐주면 되는 거잖아. 이웃하는 거 한 덩어리로 치면 되는 거라서 우리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5명이서 순서를 바꿔주는데 얘네들은 나열의 효과가 없어야 되겠죠. 나열의 효과 없애려고 제 2팩토리얼로 나눠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C와 D가 뭐 할 수 있죠? 자체 배열할 수 있잖아. CD 자체 배열. 걔가 2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 나오게 되는 겁니까? 5팩토리얼, 즉 120까지 나오게 되겠죠. 될까?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내가 시간 줄 테니까 3-2번, 3-3번, 3-4번 지금 랭크 한번 풀어보세요. I love you. 요곳에 8가지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문자가 있어? 있네. 오가 2개가 있고요. 양 끝에는 자음이 5대, 양 끝에 위치하는 자음끼리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대요. 그러면 양 끝의 자음 선택하고 나열하는데 내가 나열이라고 말은 썼지만 사실 나열의 의미 있니 없니? 없는 게 어차피 알파벳 순서되니까 내가 고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해줄 거예요? 골라줄 건데 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 끝에는 자음이 오되 요거 몇 개 중에서요. 지금 내가 골라줘야 되는데 뭐뭐 있어? 지금 종류가 I love you. 자음이 누구 있니? 자음 착각했어요. 다 병신같이 생각했다. 오를 갖다가 포함해야 되네. 이렇게 병신같이 생각했어. 오는 모음이죠. 다음 누구 있습니까? 자음이 L, 그 다음에 V, 그리고 Y. 요거 이제 3개 있죠? 그럼 우리 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갖다가 2개 고르기만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양 끝에는 자동 배치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LV가 골라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나열하는 방법을 가지고 쓰는 몇 가지인데 라고 하게 되면 Y랑 누구 있어요? I 있고 O 2개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U 있죠? 몇 개 있는 거야? 잠깐만, 총 몇 개였는데? 뭐 하나 빼먹은 것 같다? 지금 I 있고, LV 만약에 썼으면 O 2개 있고, 그 다음에 E 하나 있고, E 하나 있고, 그 다음에 U 하나 있고, 누구 있어? Y, 여섯 개죠. 6개를 갖다가 나열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O 2개를 같은 문자니까 나열하는 거 의미 없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펙토리얼로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 이 나머지 나열할 때에는 뭐가 있어요? O가 이웃하여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 문제에서는 뭐를 원하지 않아. O 2개는 이웃하면 안 돼. O 2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같은 문자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썼으니까 제외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제외해야 되는 상황은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그 O 2개가 O가 이웃하는 경우죠. 그럼 O를 갖다가 내가 묶어놓고 O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요? 지금 LV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Y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 있고 그리고 LV 썼죠. 그 다음 E 있고 그리고 Y 있고 그 다음에 U1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상하다. Y 내가 2번 썼구나.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저 5개를 나열해주는 요런 경우를 갖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제외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거 3C2 곱하기 요 경우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것 빼기 5팩토리얼 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될까요? 그래서 요거 해주면 우리 원하는 답 자체는 얼마 나오게 되냐면 720까지 나오게 돼요. 될까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3-3번 가볼게요. 지금 3개의 칸 A, B, C로 구성된 책꽂이에 서로 다른 4권의 책을 꽂으려고 한대요. 각 칸에는 4권의 책을 모두 꽂을 수도 있고 한 권의 책도 꽂지 않은 칸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뭐 비워놓을 수도 있나 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책꽂이에 서로 다른 4권의 책을 꽂는 경우에 서 물어봤는데 자 이제 그 말이 각 칸에 책을 꽂을 때에는 책을 반드시 세워서 왼쪽에 붙이고 각 칸에 꽂힌 순서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열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책을 갖다가 내가 A, B, C, D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A, B, C를 갖다가 어디다가 모을 수도 있어요. A 한 칸에다가 모을 수도 있죠. 모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 A 한 칸에 모을 수도 있고 A, B를 다 비워놓고 C 칸에다가 모을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두 칸이 비워지는 경우를 표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거 말이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빈 책. 가짜 책을 갖다가 네모 이렇게 표시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네모 A, B, C, 네모 D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빈칸 자체는 이제 A 책꽂이에다가 꽂고 그 다음에 쟤는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B 책꽂이에다가 꽂고 왜냐면 왼쪽부터 다 붙인다고 했었으니까 가짜 책은 비워놓은 거라서 그건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얘는 C에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놓게 된다면 이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몇 개를 갖다 나열해주면 돼? 6개를 나열해주는데 빈 책 2개를 갖다가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몇 가지 나오게 되겠어요? 계산해봐야 되겠네. 6, 5, 4, 3, 2를 약분될 테니까 이거 얼마? 20 곱하기 18이면 얼마냐? 360 될까요? 3번 될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사실 나한테 시험장에서 풀라고 이거 발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방법 쓸 건데 그 다른 방법은 주목 조합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주목 조합 설명하면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3-4 가자 집으로 이거 풀고 1, 2, 2, 2, 3, 3이 적혀있는 6개의 숫자가 일렬로 나열되는데 3이 적혀있는 카드와 3이 적혀있는 3이 지금 2개 있죠?
거기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1이 적혀 있대. 그럼 이렇게 놓겠다는 거잖아. 3, 1, 3 이렇게 하겠대. 근데 문제는 요 사이에 다른 애들이 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중요한 건 얘는 뭐예요? 날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날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은 같은 애들이니까 당연히 날 안 할 테고 1은 같이 묶어서 갈 테니까 날 안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놓으면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총 몇 개를 나열해 주는데 6개를 나열해 주는데 순서가 고정된 애들이 몇 개라는 거예요? 3개라는 거죠. 요건 3개대로 나열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2 있죠. 2는 2대로 또 순서가 고정돼 나열할 이유가 없는 애들인 거잖아. 걔는 같은 애들인 거니까. 그래서 요거 산수 계산해 주면 돼서 우리는 몇 가지라는 거예요? 20가지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니? 그래서 요거는 바로 나열 안 하는 이유가 순서가 고정된 상태다라는 걸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 조합까지 나갔었으면 경우의 수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까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디까지 저기 순열 전체를 한번 확인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기 필수 기출 연습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복 조합이랑 이항 정리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능하면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는 뭐냐면 저 필수 기출 훈련 풀어오는 거야. 20몇 문제일 거야. 고생했습니다. 네.